해보다 더 무서운 내고가 있지. 지구온난화에서 뭐 해능이 2m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잖아.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위기를 예고해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해서 뭐 그런 것에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교육하기 그래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런데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학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육학의 근본 문제.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교육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감지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어요. 교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이 뭔지는 갈수록 모르겠다. 그 부분. 또 교육학자들은 거듭하는 교육을 위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감지가 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걸 탐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계보학이라는 게 있는데, 계보학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에서. 그것은 뭐냐면, 종전에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방하는 게 많아요. 그럴듯한 말로 표방하는 게 많은데, 사실 그 이면을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사태가 감추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게 니체인데, 니체라는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걸 썼어요. 자기 일생의 그 후반부쯤 썼는데, 거기 보면 종전의 그 서원이다, 아니다, 뭐, 온갖 수사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보면 상당 부분 노예 도덕이라고 해요. 그걸 디스코리로 실려 있어요. 나도 그 개혁학적 접근으로 교육학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다 오기 시작했어요. 보다 봤는데 이 학문은 보통 대학에 있는 학문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형성이 됐다. 그거 알겠어요. 속말로 말하면 상놈의 족보를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반이 아니라 상놈의 족보라고. 하나의 학문이 형성되려면 그 대상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직접 체계를 만들어야 돼. 학문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질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기 마련인데, 근데 교육학으로는 그럴 만한 내부적인 성장, 그 겨를이 없이 임시 방편적으로 급조된 거야. 임시 방편적으로 급조됐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 놓고 이 교육학이다 그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시간에서는 그 시골 건달들이 바다에 가는 전부 사장님들에서 그 실사가 비슷해요. 그 실사가 비슷한 거예요. 몇 가지 점에서 그래. 우선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 실로 사장이 되려고 하자고 사장 넘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달이지.
그걸 제멋대로 명칭을 써요. 제멋대로. 사장 그러면은 상당히 쓰기 어려운 말인데, 아무렇게나 사장이라는 말 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 사장이라고 불렀으니까 또 부르는 것이. 관습이라는 게 정책이에요. 네. 다시 한번 그걸, 내가 사장이라고 이렇게 또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썼는데 오늘 써버리지 뭐. 내일 또 쓰자. 이런 거 없어요. 교육학의 원조는 교사 양성 기관이 생겼어요. 교사 양성 기관. 이런 게 생겼고, 교사 양성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학구적인 것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온갖 외래 학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외래 학문. 구체적으로 이제 교직 과목이라고 여러분들 하는 것인데, 시도면 들어보면은. 그래놓고, 그 외래 학문들의 전체가 교육학이다.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하기 전에, 이미 외래 학문을 받아들여 놓고, 그것을 교육학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시골 건달 비유가 말해, 점차없이 해명이 될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해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적 사실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 외래 학문이라는 것은 외래적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스타디하고 나서 이것은 교육학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교육학의 역사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교육학은 교직 과목이었어요. 교직 과목. 교직 과목과 교육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늘날 대중적인 학교 체계가 생기는 서양의 18, 19세기 국가의 주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국의 국민의식을 높인다든가 인력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시민정신을 기른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는 그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공장이 재밌었어요. 어떤 푸짐한 물건을 찍어내면 된다고 해요. 다양하고. 그런 시대의 사조 속에서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게 권위받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건이 있을 거고 그걸 학교에서 대량 생산하면 된다.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제는 계층에 상관없이 학교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이유로. 상상을 해보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귀족들은 그냥 가정교사 정도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우 클래스는 직업에서 이렇게 다시 고대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이런 정도였거든? 근데 이 모든 국민한테, 네? 물론 19세기 초나 20세기 초지만 말이야.
컴펄서리 에듀케이션이라 해도 스쿨이라 해도 누구나 국민학교 들어가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교사라고 교사. 그렇지 않겠어? 학생이 있다면 동장 교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해다? 느닷없이. 네. 그래서 느닷없이 소위 교사라는 것이 광범위한 직업범주로 나타납니다. 직업범주로 나타나는데 그 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계층이냐면 되게 국민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직도 같은 양어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취직되지 않은 여성 계층 또 아주 그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교사의 안성기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노말 하려고 해요. 왜 노말하냐면 가르치는 데 어떤 일률된 규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보자면 성학교예요, 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성학교 출신 냄새가 난다 그러겠지? 그게 노말이야. 아세요? 그건 좋지 않은, 기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ኳ리티션이 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수련 정도.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니까요. 그, 교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겠지. 그렇죠? 그건 되게 교사직을 했거나 혹은 교장직을 가졌다든가 어떤 행정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맡았어요. 급조된 거지. 그 사람이 사실은 교육학 원조요. 사관학교의 교수진이. 네. 대학 교수가 아니라. 그건 좀 달라. 옛날 직업 가운데 다른 직업, 예를 들면 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공과이라든가 심지어 농과라도 다 대학 출신들이 가르쳤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역사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연수 해관책 앞에서 처음을 쓰는 거 보면은 질서를 가져야 되고 넥타이를 입어야 되고 주로 이제 칠판에 판사하며 뭐 이런 기술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습득과 학부적인 준비 이것이 균형이 필요해서 소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얼마나 많다고. 많아서 점점 가령 철학이라든가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막 붙어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호가 개발이 됐어. 그걸 갖다가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파운데이션. 처음에 그걸 썼어요. 교육 기초 과목이다. 근데 교육 기초 과목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학교는 교육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과목은 교육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외래 학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다. 되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아주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수학으로만 생각하려니까 안 되고, 어딘가 부족하면 또 심리학도 가야 돼. 사약도 가야 돼. 무엇도 가야 돼. 무엇도 가야 돼. 이래가지고 들어오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학문을 갖다가 용병학문이라고 해요. 용병학문. 용병학문은 뭐야? 자치할 능력이 없는 풍토에 외래 새가 들어와서 점령하는 거죠? 그렇잖아. 꼭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야. 교육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해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이것은 다른 분과 학문이 형성되는 것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상황. 다른 분과 학문은 우선 말이죠. 상식과 항상 대립을 했어요. 상식과. 제도와 대립을 했죠. 제도가 설명하는 것을, 상식이 설명해 주는 것을 허실을 드러내고, 좀 더 깊은 의미의 어떤 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게 다른 학문의 경우야. 근데 교육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교육이다. 그 국가를 배경으로 한, 그 말을 그냥 뒤적거린 거예요. 제도적 개념이나 상식을 그냥 전제로 받아들인 거야. 또 하나, 다른 분과 학문의 경우는 어느 경우나 예외 없이 당시에 있었던 온갖 학문을 배타했어요. 배타하고 우리 것이 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알았어요?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나한테 증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다른 학문로의 환원을 부쩍 경계했어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다른 학문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승리된단 말이야. 근데 교육학적으로는 외래 학문을 스스로 그냥 초축해 버렸어요. 스스로 종속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란 사태가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진 않지, 이라도. 뼈대가 있는 나라냐? 한수씩 점령당했지. 미국노 오시오, 이랬으나 없다고. 근데 교육하고 그렇게, 뭐든지 오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갖 잡스러운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말이지. 거기에 고유한 개념이나 방법은 없다. 교육을 탐구한다는 고유한 개념이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만 있지 실제로 그들 탐구는 교육과 무관하다. 근데 그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으로 정착되기 시작해요. 전통이라고 하면 거짓말도 우리 하다 보면 참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 문제 영역을 내가
이 네 가지 변주를 내가 얘기해볼게요. 정치의 본령이 학문되고, 종합자리에서 독사를 하고 있고, 운영의 측면에 부실하고, 또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침몰하는 거다. 거기다 하나 더 주로는 방향착오란 침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각각의 것을 이제 하나씩 시간을 따져봅시다. 시간을 따져서. 여기서부터. 첫째가, 이걸 알아면 국가학문의 조건. 이 얘기는 상당 부분 했어요. 그렇죠? 첫째는 고유한 개념체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개념에 의해서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개념에 의해서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체제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학문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것이 점차 그 전통이 개선되고 발전되면서 지금은 분과학문이 성립됐다. 둘째는 방법론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 탐구 대상의 특이성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런 개념 체제나 방법을 공유하는 일단의 사회적 집단, 학문 공통체가 생긴단 말이죠. 학회나 학과가. 그런데 그 첫째와 둘째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셋째는 그게 후속하는 거지. 근데 교육학 경우는 맨 마지막 것만 형성이 되고, 첫째, 두 번째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투의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처음부터. 백화점, 이제 아까 교사학문기관 그런 대학에서 딱 생기지 않았죠. 전력을 낳기 때문에 노멀 스쿨에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게 대학으로 올라왔어요. 정치적 이유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대학이라는 게 상하탑만 가지고 안 돼. 운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학교를 수용을 했어요. 근데 노멀 스쿨에서 너무도 교사양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승려시 한 달에 낀 거야. 우리가 교사양성 하겠다. 응? 그런 게 있었고, 둘째는 주 정부에서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 중등 수준까지 왔는데 대학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학사학위 따야 된다. 이런 요구에서 이 정부는 상당 재정에 지원을 했어요. 사업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땅을 준다든가 뭐 시설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와요. 종합대학으로 들어와요. 그럼 종합대학으로 들어오면 정말 이건 용된 거지. 용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용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탈바꿈을 안 했어. 그대로 노멀 스쿨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용병 학문이 그대로 교육학과에 온 거예요. 사범자에. 그리고 교과교육학과가 있고 용병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용병학과의 총칭을 갖다가 교육학과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과 담당은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학과는 그 많은 용병학문 학자들이 말이죠. 한 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과에. 네. 그 얼마나 영세했어요. 협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쭈그러진 학문이 되는 거예요. 쭈그러진 학문. 내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게 말이죠. 교육하고 비교하는 방식이야. 이 교육학생은 각각 그림을 잘 그려요. 앉아서 그냥 만들어요. 하는 거야. 여기는 뭐, 독도는 우리 땅을 식으로. 저렇게 썼어요. 무섭잖아? 10개의 분과문이 필요하다는 거야. 철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심리사회학이 또 있네. 교육사회학, 민속학, 인류학, 경제학, 계획, 사, 그 10개의 분이 계셔요. 스페이스가 부족한 거야. 그래요? 얼마나 더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재반 교육하려고. 교육과가 하나가 아니라, 무슨, 연대, 그러니까 연합대학인 거지. 연합대학. 어떻게 이것이 교육학이 될 수 있는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리학이 교육학이 될 수 있는가, 생리학이 교육학이 될 수 있는가, 사회학이 교육학이 될 수 있는가. 비교했지만 철학하고 심리학은 도저히 상응할 수 없는 학문이죠. 또 심리학하고 사회학이 상응할 수 있는 학문이요. 서로 발로 차고 나왔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가 풀을 쭉 줄거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것이 교육학이 되냐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 분과 학문이 무엇을 교육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사실 교육학이라는 게 교육을 해내는 학문들은 그렇지. 저런 학문이 저 학문들은 뭘 교육이라고 생각할까? 지금 각 학문이 지금 자기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 연구하고 있고, 민속학은 민속 연구하고 있고, 인류는 인류적 사실 연구하고, 경제는 경제적 사실 연구하고 있고, 역사는 역사적 사실 연구하고, 철학은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지? 어떻게 그 교육자가 붙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내 추측은 두 가지야. 거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 하나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학교라는 것이 온갖 교육에 대한 개념을 독점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학교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교육 과정이 있고 거기에 자유학습이 있고 거기서 모든 평가하는 교육 평가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버렸단 말이에요. 상식적 용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밀어버리면 돼요. 밀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육학자들은 상식인들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걸 연구해요. 그 개념이 너무 비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저 학교에서 발표한 그 글을 보니까 되게 무게가 있는 친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육이 그 교육의 문제라는 거야.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자유학습은 자유학습인 거야. 알았어? 그게 왜 자유학습이냐고 묻지 않아.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게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몰랐던 건데, 기능주의 교육관이 있어요. 기능주의 교육관. 알았어? 그러니까 교육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능주의 교육관은. 예를 들면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든가, 혹은 자식을 시킨다든가, 혹은 무슨 자랑질한 것으로서의 안내를 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식. 전부 기능주의 교육이야. 자, 무엇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야. 무엇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야.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이라는 게 그 하는 것의 차이야. 아까 행동주의다, 무슨 인본주의다, 무슨 피터스 뭐다 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조금 보이는 사람 같으면 자, 하는 건 좋단 말이야. 이거 하는 거. 근데 무엇을 하는 거냐 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교육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원리 좋은 사람은 뭐예요? 무슨 성분에 어떤 물질이냐 이러죠? 그래 안 그래? 물어본다고. 아, 그런 물질이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기능주의는 토탈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Y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탈로지지. 응? 교육에서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거예요. 규정하지 않은 거 가지고 기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만을 생각하고 그 기능을 돕는데 이건 많은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그런 도시계에서 온갖 학문이 다 교육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첫째하고 두 번째는 좀 다르죠. 기능상. 첫째는 그냥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된 거고, 둘째는 좀 무식하게 덤비는 것이 뭐냐면 기능주의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잠깐 확인하고 싶은데요. 내가 보기엔 기능주의요. 피터스는 기능을 얘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소위 내적 가치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내적 가치는 내가 보기에 교육의 내적 가치는 아니에요. 교육이 이런 것이고 그 안에서 가치가 우러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따로 있고 그 바람직한 것 가운데는 철학의 합리성이 있어요. 왜 안 그래? 그래서 그 합리성을 진작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에요. 교육에 관한 한 외질 가치. 그 좋은 질문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좀 이따가 피터스를 얘기할 때 피터스 말도 마셔. 뭐 별다른 사람 아니야.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좀 기억을 할 텐데 내적 가치란 말인데 무엇이 내적 가치냐 이 얘기는 안 했어. 그래서 함부로 내적 가치 정도를 가지고 교육의 내적 가치라고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츰 해명이 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이 도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유네스코 국제교육국에서 만든 교육학의 제반 과제단 입문서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주 팜플렛 같은데 그냥 거기에 이 그림이 있다고.
이건 뭐야?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국제적 차원이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이란 말이죠. 아마 다른 얘기하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교육학과 교수들은 저걸 믿어요. 이게 가히 국제적인 수준이다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은 손님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아까 너무 많다고 그랬지. 한 학과니까 얼마나 비좁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학과들이 전부가 헤게모니 싸움 아니에요. 학과 내에서. 못난 것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싸우는 거죠. 그래야 예. 그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예. 흔히들 교육학의 원조가 누구냐? 그럼 헤르바트다. 뭐 어떤 사람 드루킹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헤게모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보면은 용병선생님의 헤게모니 전타의 일환이에요. 우선 내가 헤르바트를 얘기하죠. 헤르바트가 일반 교육학 서문에 저희 독립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의 정립을 이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서문의 일부를 내가 이용을 하면은 근사에 나가요. 만일 교육학이 가능한 한 엄밀하게 그 고유의 개념들을 의식하고 자립적 사고를 더 많이 개발한다면 이는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학은 연구 영역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정복된 먼 지역으로서의 더 이상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될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과학들이 저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전개하려고 시도하며 또한 그 이웃과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서 전개할 때 비로소 그들 사이에 유익한 교통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자체의 말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내막을 보면은,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로부터의 자율성을 뜻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실파이어도 어떻게 네타이어 이런 거 있지? 예? 질서지키고, 이런 실제로부터 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정도의 자율성이야. 그 내막을 보면은,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연구 영역, 그건 언뜻 보기에 다른 학문들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으로 보면은 사실 철학과 심리학이 의존하고 있어요. 바로 따옴표 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은 실천 철학과 심리학에 의존한다. 전자는 교육의 목적을, 후자는 방법과 수단의 장애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과학을 참여한 것 가지고 알고 보면 윤리학과 심리학에서 그 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온갖 학설이 나오는데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온갖 외래 학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리학과 철학만은 안 된다 이런 명목으로.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균등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균등이에요. 균등은 알다시피 사회학을 참고한 인물입니다. 사회학을. 소셜 팩트를 연구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근데 그
그래 놓고는 교육학은 사회적 사실의 하나다. 교육이라고 해서 사회적 사실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시켰어요. 여기 그 사람, 초등교사를 상대로 한 강의를 내가 인용할게요. 나는 한 사람의 사회학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원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사회학자의 입장에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의 참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더 적절한 방법. 이것은 심리학을 시작한 거예요. 해결할 심리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도 보도록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게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존속을 위한 재생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괘씸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중 기준을 쓰고 있어요. 사회적 사실은 고유한 상태는 고유한 개념 시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심리학과 달라졌어요. 그럼 사회적 사실들이 다른 것이라면 교육적 사실도 달리 규정이 돼야겠죠. 그것도 하나의 학문을 형성하는 분야니까. 근데 거기에는 사회라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온갖 예의 학문들이 무차별하게 교육학과에 들어오시죠. 나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소위 역사적으로 따옴표 대단한 교육적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 이것은 대부분 지금도 알죠. 대부분 신학자, 철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가 교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그런 것에 기쁨을 치는 정도. 라는 거죠. 자, 10분 정도 쉬었다고요? 자, 쉬기 전에 어나운스먼트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